안녕하세요. 리트라이드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그 학과별 입시 결과 그 비교에 관련된 영상을 두 번째로 좀 올리고요. 지난번에는 경영계열 관련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자연계열 쪽으로 좀 넘어와서 화학계열 관련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편으로 자연계열에서 우선적으로 화학계열을 선택한 이유는 화학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공대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에서 어떤 이제 특수 목적 이제 학과라고 하는 뭐 의학계열이라든지 반도체공학 이런 학과들을 좀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계열 쪽에서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학과들이 뭐 생명과학 계열도 있고 화학 계열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계열도 있고 요 세 개의 학과가 아마 이제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어서 이제 바로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또 이제 이 전자계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점수가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양한 목적으로 뭐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제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생명과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의학 계열까지 지원을 염두에 두었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학 계열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나머지 대체제로서 이제 선택하는 또 학과들 중에 생명과학과 화학 계열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하고 화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졸업 이후에 전망도 상당히 이제 좀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단순히 이제 졸업 이후의 전망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부를 관리하는 이제 측면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의학 계열 쪽이 의학 계열 쪽을 지원하려고 했었던 학생들 중에 이제 성적이 조금 그 의학 계열을 지원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이 생기부의 방향을 좀 틀기가 어려우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 계열 쪽으로도 지원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는 거를 저는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입결이 좀 높긴 한데 어쨌든 관심이 있는 학과인 만큼 화학 계열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경영계열 관련해서 입결을 올릴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뭐 경영 쪽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뭐 경영계열 할 때도 뭐 경제학과나 아니면 뭐 국제통상이나 이런 학과들을 다 살펴볼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 자연계열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화학계열이 사실 범위로 따지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을 찾자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화학과, 화학공학과 이뿐만 아니라 뭐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환경 계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 화학 계열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 학과들까지의 어떤 경우의 수까지 다 찾아보기보다는 그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계열 쪽의 학과들의 입결도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도 화학 계열을 이제 다루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늘 다뤄야 될 학과들을 주로 화학과랑 화학공학과 쪽으로 좀 한정을 해서 좀 살펴본다는 점,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입시 결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그 입시 결과를 학생부 종합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경영계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해서만, 그것도 이제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에 한해서만 입결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그 측면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입시 결과를 정확히 예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을 통해서 기본적인 바로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기준선을 좀 잡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관련된 내용에서 화학 계열은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보면 뭐 각 대학 입학처에서 공개했던 입시 결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하고 있는 이제 입시 결과는 어떤 이제 자료냐면 대기업에 이제 현재 공지되어 있는 대기업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즉 70%컷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자료를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각 대학에서 각 대학들 중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공시해 놓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준으로 공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등급을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 50% 컷을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70%컷 또는 70%컷 평균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설명드려야 될 학교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과거에 이제 입시 결과 동영상을 이제 별도로 찍었던 그런 대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 학교들 당시에 이제 봤던 입시 결과하고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시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산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이 자료는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만 좀 확인을 하시고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 여부 정도만 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학교별로도 여기서 지금 순위를 매겨서 어떤 학교가 되게 좋다, 어떤 학교가 되게 안 좋다, 이 순위를 매기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이유는 각 학교들마다 이제 전형 방법도 이건 앞에 이제 경영 계열에서 설명드렸지만 전형 방법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각 대학마다 반영 교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목, 내신 산출이 되는 전과목을 반영할 건지, 그리고 아니면 뭐 국영수과 이렇게 주요 과목만 반영을 할 건지,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전과목 반영할 건지, 또 뭐 상위 3개 과목 정도만 반영할 건지, 또는 일부는 뭐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교과 성적 70에 뭐 서류 30% 정도를 반영할 건지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도 다르고 반영 교과도 다르고 심지어 수능 최저 기준도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한 가지의 요소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형 방법이나 반영 교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상세 요강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각 대학별 이제 입시 결과라고 하는 게 환산 내신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수한 내신 말고 그 내신 성적을 각 대학별로 집어넣었을 때 환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치들을 여기서 지금 쭉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 내신 성적이 지금 이 학교 들어가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교라고 한다면 그 학교 내신 환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내신과 각 대학별 환산 내신은 어떤 학교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평균치는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반영 교과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상기해 보시면서 해당 내용들을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들 화학 계열 관련된 입시 결과 살펴볼 거고요. 대학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건국대를 살펴볼 건데요. 자, 건국대 같은 경우, 자, 화학과, 있죠. 그래서 건국대 화학과. 자, 모집 인원이 지금 2025학년도 기준 모집 인원입니다. 3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진 않죠. 많진 않고,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과 뿐만이 아니라 생명과학 계열 쪽이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 둬서, 그러니까 화학하고 생명 같은 경우는 거의 입결이 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생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살펴보시는 화학과 성적들을 조금 눈여겨 살펴보시면서 내신 성적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건국대 같은 경우 지금 화학과 3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KU 지역균형, 이제 교과 전형이죠. 지역균형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자,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교과 성적 70에 서류 30%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서류 30% 반영하는 학교는 바로 밑에 있는 경희대도 역시 지금 서류 30%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서류 30%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론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 2개년도만 지금 경쟁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한 2022학년도 입결들도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공간상 2개년도,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국대 그 화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2023학년도에 16.5대 1에서 자, 2024학년도 24.75대 1로 경쟁률이 많이 상승했죠. 자, 경쟁률 상승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입결도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서류 30%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신 성적이 1.64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화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이제 내신 성적 때도 앞서 이제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나 화학 쪽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가 상당히 좋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다 작용을 해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입시 결과도 제가 볼 때 뭐 더 큰 상승폭을 끌고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락폭이 다시 예전처럼 2.08까지 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6 정도 한 번은 70%에서 이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화학과를 이제 대표 학과를 하나 잡아놓고 지금 결과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이제 대표적인 교과 전형이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경희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올해 이제 바뀐 점은 탐구가 과거 상위 한 과목이었다라고 한다면 2025학년도에는 이제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전형 방법을 한번 보면 교과 성적이 중심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출결과 봉사까지 합쳐서 70%, 그 다음에 교과 종합 서류 평가죠. 30% 서류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경쟁률은 지금 비슷했었습니다. 이전 연도에 12.82대 1에서 2024학년도 10.91대 1로 경쟁률은 좀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입결은 전년도보다도 더 상승을 해서 약 0.2 정도 지금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1.56 정도 지금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건국대나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 모집 방법도, 그러니까 전형 방법도 좀 비슷한 상태에서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수능 최저의 여부가 중요한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 어쨌든 수능 최저를 설정해 놓고도 지금 건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온 걸로 보면 건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 어쨌든 수능 최저가 조금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등급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경희대 화학과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고려대 화학과. 자, 고려대 화학과는 7명 모집하고요. 그리고 국수영탐 중 삼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방법 아시겠지만 역시 서류평가 20이 들어가는 학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과 성적 80%와 서류 20% 반영을 하고, 경쟁률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자, 그 다음에 입결도 지금 0.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요건 제가 이제 그 고려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산출 방식에 일부 좀 변경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의 내신이 이전 연도 기준보다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그 전반적인 내신 성적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환산 내신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1.53 정도 그 상승폭이 매우 컸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성적 상승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자, 근데 뭐 3합 7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이라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1.53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은 입결치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광운대입니다. 자, 광운대 화학공학과인데, 자, 광운대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 9명 모집하고, 자, 광운대 이제 특징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100%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그 경영학과 관련된 이제 입결에서 한번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70% 컷이 상대적으로 좀 인문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연 쪽도 그렇고 70%컷 자체는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광운대라고 하는 이제 어떤 대학의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능 최저 없이 지금 입결 등급이 3.16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점들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3.16 정도 형성되어 있던 이 등급은 아마 좀 조정이 되어서 좀 더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화학공학과가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다라는 측면을 좀 감안한다면 거기다가 수능 최저도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2점 초반대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안 돼도 그 정도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강원대 화학공학과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과는 지금 뭐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지금 더 상승을 했죠. 2.14에서 1.98까지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화학공학과도 여기에 못지않게 높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점 아주 극초반대나 1점 후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수능 최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좀 합격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운대 교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내신은 대단히 좋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국민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는 뭐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 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응용화학부 안에 나노소재, 그 다음에 바이오의학 전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방법에 대한 측면을 놓고 살펴보면 모집 방법은 교과 100%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수 영탐 중 2합 5등급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학부별 모집 단위별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전자화학재료 전공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쟁률은 조금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입결 70% 컷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소재 전공 같은 경우에도 입결 변동폭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바이오 의학 전공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바이오 의학 전공 2023학년도 입결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형성됐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높은 내신 성적에 좀 부담을 느꼈던 학생들이 좀 이제 그 지원을 이제 좀 꺼려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서 경쟁률 하락까지 이어졌고 실제로 그 경쟁률 하락이 입결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 2.7은 뭐 제가 볼 때 국민대 다른 모집단위 교과 전형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결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바이오의학 전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1.65까지 2023학년도랑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노소재 전자화학재료 전공보다 조금 더 높든지 아니면 그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멈출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전하게 지원하려면 한 1.9 정도 내외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 화학과입니다. 동국대 화학과는 동국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에서 서류 30%를 반영하는 그런 학교고 특히 동국대 서류 30%는 작년하고 그 평가 기준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학업 역량 쪽에 조금 더 무게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한다라고 입시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내용들 한번 꼭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환산 내신이 당분간 이제 동국대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때마다 이제 환산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반영 교과 산출 방식이 그러니까 국영수 과학 자연계열 기준으로 했을 때 국영수 과학 교과군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 성적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위 10개 과목 성적에서 올 1이 나오면 10개 과목 1등급이 나오면 1.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1.3이라고 하는 거는 1등급 과목이 총 몇 개 과목 정도가 있다는 얘기냐면 7개는 형성돼 있었다는 얘기고 1.2 같은 경우는 1등급 과목이 총 8개 과목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높은 내신 성적
정기적으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70% 컷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50% 평균치 안쪽으로 좀 들어오려면 결론적으로 화학과 같이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거의 10개 정도 다 1등급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서류 30%에 대한 부족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네, 1등급 10개는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 응용화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7등급이고요. 자, 전년도하고 이전년도하고 입결 비교해보면 3점 초반대에서 2점 후반대까지 올랐고,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점 후반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결과치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2합 7 있고, 역시 입결은 동덕여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입결치가 좀 형성이 되었다. 근데 상승폭을 놓고 보자면 상당히 상승폭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2.5등급에서 2.72등급으로 네,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여긴 조금 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100%는 뭐 동일한데 2합 7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관련된 자료 보실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슷한 학교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서로 간에 비교해보기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슷한 학교들은 내신 등급이 조금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상명대 정도 찍고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삼육대나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 동덕여대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결이 보이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충분히 좀 비교해 보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서강대인데, 서강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씩 이내, 그러니까 이거 3합 9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3개 영역에서 각 3등급 이내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출 그 전형 방법은 교과 90에 출결 10% 그렇게 해서 전년도 이제 입결은 70% 컷은 1.48, 이전 연도 1.72에 비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여기는 제가 이제 서강대 입결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더 떨어지진 않고 상승의 여력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감안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 정밀화학과가 있는데, 자, 정밀화학과 같은 경우 국수영탐 중에서 2합 7등급 요구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자, 그리고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입결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와서 전년도, 이전년도 2.01에서 70% 컷이 1.86까지 지금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는 어쨌든 지금 지속적인 입결 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좀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그 국립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쪽 같은 경우에 국공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말 그 국립대 찾기가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충분한 메리트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네, 연이어서 이제 국공립대학교인, 자, 이제 서울시립대가 좀 나와 있고요. 자, 서울시립대는 화학공학과와 그 다음에 융합응용화학 두 개의 이제 모집 단위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하는 모집 인원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입결 편차가 좀 많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1.76에서 1.70으로 상승을 했고 경쟁률은 좀 줄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융합응용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72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 단위가 보통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지원해 보실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뭐 섣불리 지원 못할 거니까 나는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일정 정도는 뭐
아예 부정만 하는 건 아니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6장의 카드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무작정 상향 도전을 하는 카드들을 막 깔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거 뭐 불안해서 수시 원서 쓰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울시립대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교과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모집 단위 인원 규모를 대략 좀 파악해 보시고,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학과들을 조금 구분해서 좀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서울여대고요. 자, 서울여대 화학과. 자, 역시 수능 최저 있죠. 그리고 시립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합 7로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 부분들 꼭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여대 2합 7. 그리고 등급을 보면은 교과 전형에서도 지금 모집 단위별로 비교해 봤을 때 화학과는 제가 봤을 때 서울여대에서도 거의 상위 레벨에 해당이 되는 지금 모집 단위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점 초반대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 70% 컷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걸 보면, 네, 그 자체로 이미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신여대 화학에너지융합학부고요. 자,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7입니다. 모집 규모가 상당히 좀 작죠. 자, 그리고 경쟁률은 15.8대 1에서 6대 1로 네, 절반 이상이 지금 줄어 있는데, 입결은 역시 거의 요지부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종대는 네, 한 명 모집인데 정말 이제 누가 쓸까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면은 정말 이거 쓸지 말지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2합 6등급이고요. 그리고 입결 70% 컷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역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94에서 1.92. 경쟁률은 반토막이 났는데도 네, 입결은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대학들의 상당수가 경쟁률은 이제 조금 뭐 높은 성적 때문에 좀 부담이 되어서 경쟁률이 좀 감소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특징이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숙명여대고요. 자, 숙명여대 화학과 같은 경우 5명 모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합 5를 적용을 합니다. 다른 여대들에 비해서는 합산 등급 기준, 수능 최저 합산 등급 기준이 좀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결은 지금 경쟁률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는데, 네, 입결은 오히려 더 상승해서 1.68까지 지금 더 올라갔다. 네, 앞으로 이 성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숭실대. 자, 숭실대 화학공학과 2개 모집 단위가 있고, 아무래도 공대 쪽 모집 단위 화학공학과가 좀 더, 네, 이제 인원이 좀 많은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학은 기하 미적, 그리고 과탐 지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2합 5등급입니다. 2합 5등급이고, 지금 입결은 1.95에서 2.13으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아마 이제 평균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더 높아져서 1.82등급 정도까지 지금 상승했다는 거, 정말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이제 중상위권 이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략 2점대를 넘기는 것보다 2점대 안쪽으로 좀 유지해 주는 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적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 교과 전형과 2025학년도 올해 교과 전형 모집 방법 자체가 달라져서 사실 이제 이 등급이 이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결치를 한번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자연계열 쪽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화학과나 생화학과의 입결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는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충분히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결론적으로 수학 포함해서 국수 과탐 중 뭐 2합 5,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만 충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화여대고요.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전형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좀 특이하게 교과 전형에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단계별 전형 없이 그냥
지원자들 모두가 면접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이제 그 단계별 전형으로 바꿔서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그 5배수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치러서 최종 합격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뭐 내년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데 어쨌든 지금 입결치를 비교해보면 경쟁률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1.5 정도,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과 전형을 통틀어서도 사실 이제 화학과 1.5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입결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대 화학공학과고요. 자, 중앙대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수영탐 중 3학 7 수능 최저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90에 출결 10% 반영을 한다. 그리고 입결치는 1.57에서 1.49, 경쟁률 변화는 거의 없었는데 입결이 이전보다도 더 상승을 했다. 뭐 상승폭이 매우 크진 않은데 사실 상승폭이 매우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더 이상 위로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상승했다고 해도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1.5 이내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답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도 역시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 입결이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올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입결치들, 그러니까 2024학년도 1.12, 화학공학이 1.12, 화학이 지금 1.27까지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쪽보다는 확실하게 입결은 좀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한양대 화학이나 이런 학과들은 중대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또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하고 좀 비슷한 시점에서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대 어쨌든 새로운 전형 방법으로 새롭게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홍익대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입니다. 19명을 모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습니다. 3학 8이고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지금 12.94 대 1에서 7.11 대 1로 일단 경쟁률은 조금 감소는 했는데 입결은 여전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2023학년도보다 입결이 더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 이제 화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신소재나 이런 학과들은 지금 다루지도 않았고 그냥 화학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찾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성적들을 좀 배열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이 교과 전형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학과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아마 여러 학과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셨을 텐데 다른 학과들하고 좀 비교해봐도 화학 계열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입결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실제로 제가 봐도 이 정도 입결이면 굉장히 높은 입결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성적대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과 지원하시는 분들 이제 전년도에 공개되었던 요 자료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좀 아무래도 선호도도 높고 입결도 높은 학과인 만큼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학과별 입시결과 비교 두 번째 편 화학계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제 계열 단위로 이제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